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포츠 일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일탈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일탈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폭력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의 폭력성. 스포츠 일탈 행동에는 폭력행위라든가 약물 복용, 부정행위, 범죄행위, 과도한 참가, 그 다음에 관중폭력 등이 있습니다. 경기자의 관점에서 본 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단순히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과 사만큼이나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자에게 있어서 승리는 설령 금전적인 가치가 동반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익이고 반대로 패배는 그것만으로도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해악은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복싱에서 KO는 스포츠의 패배에서 죽음이라는 긍정적인 해악을 쉽게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구에서 아웃은 필드에서 죽음을 의미하는데 세이프는 생존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구의 한 시합에서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어 있는 것이죠. 아웃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승리를 획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패배라는 해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주는 것을 넓은 의미로 폭력이라고 부른다면 애초에 경기자는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패배라는 해악을 주는 것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경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패배라는 해악이 주어진 다른 것을 절대로 거부하는 사람도 경기자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참가하는 이상 패배는 당연히 패배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경기자가 경기자로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패배하고 무조건 패배를 시켜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사르지 않는 정도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어야 하는데 이 스포츠는 그 참가자에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야만스러움이나 폭력성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인데 그러므로 이 복싱과 같은 폭력적인 경기를 모두 폐지하더라도 스포츠에서 본질적인 폭력성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것을 폭력적이며 반도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쳐서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보통은 사람에게 맞거나 차이거나 또는 싫은 말을 듣는 것은 해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해악은 단순한 육체적인 해악, 좁은 의미에서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데 이 언역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일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넓은 의미의 폭력적인 행위는 보통 반도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스포츠의 패배는 마이너스의 가치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패배나 패자를 어떻게 미화하든 패배가 마이너스의 가치라는 사실은 결국 사실 흔들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스포츠는 패자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우승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 스포츠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해악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는 자연스럽게 방치하면 알 수 없는 강함의 차이를 일부러 객관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해악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패자에게 준다는 점에서 스포츠는 사실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본질적인 폭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폭력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상대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스포츠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폭력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상 혹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스포츠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서 승리한 선수나 팀에게 많은 보상을 주게 되었는데 그러한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승리 제일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치나 감독에게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선배와 후배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지도자가 선수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거에 운동부라든가 아니면 체육학과 학생들이 선후배들에게 폭력을 좀 많이 기합도 받고 맞기도 했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폭력적 행위를 남자다운 행동 또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굉장히 막 몰려다니면서 사실 운동하는 선수들이 덩치도 좋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내가 남성스럽고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그러면서 누가 지나가 툭 치면은 뭐야 막 이러면서 괜히 시비 걸고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게 폭력적인 행위가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다음으로는 이제 팀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동료에게 보임으로써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팀 내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보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팀을 위한 과잉 동조, 앞에서 배웠었죠. 과잉 동조가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나 격투기 등과 같이 폭력 행위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 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폭력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따라서 지도자에 의한 폭력, 선수 간의 폭력, 관중과 선수 간의 폭력, 관중 간의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 난폭한 신체 접촉이라든가 경계폭력, 유사범죄폭력, 범죄폭력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난폭한 신체 접촉은 경기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한 신체 접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탈행동은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이 경계폭력은 농구에서 혹은 자리싸움하면서 팔꿈치를 쓰는 행동 이런 것들 종종 보실 수 있잖아요. 팔꿈치를 쓰는 행동처럼 경기 규칙에는 위배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선수나 관중들이 용인하는 행동으로 일탈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자,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몸싸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폭력 행동의 강도 해갖고 여기 박스 처리되어 있는데 난폭한 신체 접촉, 경계폭력, 유사범죄폭력, 범죄폭력, 도구적 폭력, 적대적 폭력 해갖고 설명해드린 내용이 간단하게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탈 유형 두 번째 약물 복용입니다. 자, 이 약물 복용은 운동 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둘 목적으로 심장 흥분제나 근육 강화제와 같은 화학적 합성 물질 또는 천연 물질을 복용하거나 또는 주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학적인 처치, 그래서 도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핑방지협회가 있는데 굉장히 선진국과 견주어서 우리나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핑을 금지하는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약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듯이 과거에 선수가 약물 복용하면서 시합 도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의학적인 이유로는 도핑을 함으로써 경기 성적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신체는 극도로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약물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도핑을 금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포츠 정신적 이유입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 겨루어야 한다는 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핑을 당연히 금지를 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약물의 복용이라든가 주사, 흡입 또는 피부에 바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 약물의 소지라든가
부정거래 또는 그런 행위를 하려는 시도까지도 도핑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최근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진통제를 맞고 경기에 임하는 과잉동조 행위도 도핑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제기할 정도로 이 과잉동조 또한 지금은 괜히 이제 굉장히 막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지만 나는 약을 강하게 맞춰서라도 참여할 것이야. 이것도 하나의 도핑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행위입니다. 자, 이 부정행위는 스포츠맨십 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중에서 스포츠 내에서 경기 규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는 스포츠의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승리에 대한 보상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상이 크면 클수록 이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보상이 크면 클수록 이기고 싶은 욕망이 커져서 부정행위를 하기 쉽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공학기술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상대 자동차 성능이 현저하게 좋기 때문에 경기를 해봐야 질 것이 뻔해. 그래서 일부러 충돌해버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아유 그냥 부정행위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에 경기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면은 처음에는 조심해서 경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반칙패가 거의 확실해지면은 이왕 치는 거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부정행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경기에 질 것이 거의 확실하면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쵸?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선수가 많이 참가한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도덕 수준이 조금 더 물론 100% 이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유명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부정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인지도가 낮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행위를 쉽게 하려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행위는 제도적 부정행위와 일탈적 부정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제도적 부정행위는 농구에서 팔꿈치를 사용해서 상대 선수를 밀어내고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축구에서 옷을 잡아 끌거나 태클을 깊게 하는 것처럼 전술 또는 전략적 차원에서 범하는 부정행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것을 제도적인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축구하면서도 몸싸움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일탈적인 부정행위는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승부조작 또는 허가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절대로 용인이 되지 않는 부정행위를 일탈적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를 정리해서 보자면 승리에 대한 보상이 큰 경우, 경기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세 번째 패배가 거의 확실한 경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선수가 많은 경우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를 정리를 해서 요약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이 범죄 행위는 스포츠맨십 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이 행위이고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하는데 폭행이라든가 상해, 절도, 살인, 강도, 강간 등이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츠인의 범죄 행위는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 밖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스포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은 낮지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끔 무슨 선수 음주운전했다 하면 이것도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서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일반인이 음주운전했을 때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스포츠인이나 유명인이 했을 때는 그게 바로 뉴스거리가 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정화이론과 학습이론이 있는데 이 정화이론은 좌절감, 욕구 불만, 공격성 등과 같은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내부에 축적된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포츠에 참여하면 범죄 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회학습 이론은
범죄 행동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하면 범죄 행동을 오히려 학습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 행위의 정화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까지 해서 스포츠 일탈에 대한 그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